아침부터 원래 저녁 식사 5시 반 집사님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5시 반까지 좀 한번 제가 한번 내용할 건 한 25분 정도 짧게 하고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전공도 다양하고 특히 또 사이언스하고 엔지니어링 쪽은 좀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전해드릴 내용은 엘리트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네?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기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순서는 일단은 제 경력을 좀 잠깐 소개를 하고요. 중국 학생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네, 그리고 대부분 또 뭐 대학원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에 대해서 좀 한번 사회에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일반 업체들이 대학원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을 한번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산업계 기술 도형인데 이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은 너무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또 기초과학도 하신 분도 있고 또는 이제 응용과학, 응용공학 또 여러 가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큼 어떻게 커버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트렌드를 좀 하고, 그리고 요즘 이제 과학계, 이제 일반 산업계에서 화두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특히 제조업체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하고요. 경력 개발, 그리고 신앙과 직장 생활, 그리고 마지막 질문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다운할 수 있어요. 페이지 다운. 시간은 원래는 30분 저한테 주셨는데 25분, 5분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앞에 내용을 좀 한 25분만 약간 늘릴게요. 일단은 제 경력입니다. 좀 자랑할 내용도 있고 있지만은 사실 이 내용들은 제가 대학 들어갈 때부터 기도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공부를 좀 잘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좀 제 가정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저한테 동생이 둘이 있고 3명의 대학생이 있다 보니까 사실 아버님께서 많이 부담을 주셨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사실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좀 이렇게 학비를 제 스스로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많이 말씀하셔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뭐 하루에 일과를 눈 뜨자마자 장학금, 학비 이런 부분을 기도했고, 그래서 대학 들어갈 때도 대우그룹 장학생으로 들어갔고 뭐 이렇게 좀 하다가 현대 아산재단 장학생 해서 좀 제가 박사학위 마칠 때까지 학비 걱정을 좀 안 했어요. 다 기업체에서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현대 아산재단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돌아가시면 정종 회장께서 직접 장학 증서를 주셨고 그런 영광도 있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기쁨이 있었습니다. 93년 2월에 이제 석사가 마치고 이제 대우그룹 연구원에 입사를 했고요. 박사학위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사실 좀 뭐 비행기 티켓 살 돈도 없었고 또 뭐 오라고 하는 데도 없었고, 그래서 좀 뭐 자비로 들여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그때 회사에서 보통 그 당시에 대기업, 뭐 현대, 대우고, 삼성 같은 경우는 연구원들한테 좀 이렇게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모르겠는데 그 당시엔 좀 그랬어요. 그래서 마침 박사과정 입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파트타임으로 업무하고 박사과정을 같이 연계를 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98년 2월에 박사학위 받았고 시스템공학이고 실제로는 이제 가솔린 엔진 쪽 자동차 관련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뭐 학회 활동은 좀 많이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자동차 과학도 한 2번 발표를 했고 또 영국 기계학회 다수 논문 발표하고 그렇게 했고, 지금까지 한 22년간 자동차 엔진 및 관련 부품 개발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뭐 관련 부품 개발하고 있고요. 제가 한 직장을 한 4번 다니는데 지난 과거를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그 분야에서 탑5 안에 드는 회사를 다녔어요. 1993년 대우그룹은 사실 재계 3위였어요. 현대삼성, 대우 이런 순이었고, 김호중 회장께서 그 후에 이제 정경영 회장 하시고 그 후에 이제 부도 나갖고 완전히 없어졌죠. 공중 해체되고 하여튼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대우자동차에서 3년 자동차 이제 실제 제조하는 부분들을 좀 경험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01년도에 대우그룹이 해체되고 나서 회사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다음 이직을 하기로 결정했고 현대자동차 그룹사에 갔고 지금 현대 캐피코라고 해서 그 엔진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센서, 액추에이터, 뭐 이제 그 엔진 컨트롤 유닛 전자배로 만든 근데 이 현대 캐피코는 지금 국내에서 1위입니다. 이쪽 그 분야에서는 1위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너 터보 시스템 한건데 이건 미국 회사고요. 그 본사는 사업부 본사는 독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터보 차저 얘기를 많이 드렸대요. 자동차 뒷배경 터보 뭐 그런 게 TSF에서 앞에 T자는 터보인데 보고너가 전 세계로는 그 매출액은 2위입니다. 1위가 한유엘이고 그 다음에 보고너. 그래서 보고너에 다니면서 사실 글로벌 마인드를 많이 갖게 되고 또 중국으로 오게 된 기회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콩에 와서 존슨 일렉트릭 인터내셔널 리미티드라고 해서 전기 모터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자동차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존슨 일렉트릭은 매출 부문에서는 전 세계 3위입니다. 홍콩 회사고 직원은 3만 명 정도 되고 전 세계 다 폴리입니다. 사실 부품이 작다 보니까 뭐 매출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삼성처럼 뭐 100조, 200조 이렇게 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한 2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회사인데 이쪽 전기 모터 분야에서는 3위 정도 되고요. 1위, 2위가 일본 업체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고 지금 시니어 엔지니어링 매니저로 있고 지금 저희 팀원이 한 27명 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엔지니어가 가장 기쁨을 누리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개발했던 제품이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시장에 나오고 라운칭 한 다음에 잘 이제 뭐 문제 없이 탈 없이 가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현대 캐피코 퇴사할 때 감사패를 받았고 캄텍은 국내 한국 업체인데 디젤 엔진 쪽 부품을 전문적으로 개발한 업체인데 그 당시에 국산을 했어요. 로컬라이제이션을 해갖고 독일에서 수입되던 그 액추에이터 부분을 전량 다 국산을 시켜갖고 그거에 대해서 공로에 대해서 또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패를 집에 이제 놔두고 있는데 항상 어려울 때 보면은 하나옆에 상당히 그 당시 좀 어려웠던 힘들었던 부분들을 많이 또 기억을 하고 또 도전도 받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제 경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이거 쓰시면 요건 쓰면 되죠. 대학원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 경험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박사과정은 선택이고 그 당시에는 저 같은 경우는 박사과정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석사 때는 히 트랜스퍼를 해갖고 이제 열전달 쪽을 했어요. 열전달 쪽을 하다가 엔진 쪽을 하니까 저 모르는 분야를 하다 보니까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마침 이제 박사과정을 이용을 해서 더 공부를 하게 된 기회가 됐던 거죠. 석사 같은 경우는 제가 권유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뭐 특별히 학문을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배운다는 의미보다는 논문을 어떻게 쓰고 보고서를 어떻게 쓰고 실험의 처음 준비 단계에서부터 실험 마칠 때까지 그런 모든 과정을 회사에서는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회사에서는 더 자기 맡은 일이 춥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안목을 키우는 데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석사는 그래도 안목을 키울 수 있고 물론 2년이라는 기간이 이렇게 긴 기간은 아니지만은 한번 이렇게 훑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석사 정도는 한번 권유하고 싶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지도교수가 중요합니다. 지도교수 중요한데 저는 제가 박사관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나에게 적합한 지도교수님을 소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석사 때 제 지도교수님이 박사관 때 지도교수님을 소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경력이 좀 특이해요. 왜냐면은 대학원을 박사과정 마치시고 현대자동차에서 3년간을 근무를 하셨어요. 현대자동차에서 엔진 개발팀에 3년간 근무하시다가 MIT로 포닥을 가시고 그리고 국내 대학원 교수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실험실 운영이 완전히 회사랑 똑같아요. 저희한테 딱 처음 질문했을 때 너 박사과정에서 뭐 하고 싶어? 이 질문을 딱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엔진에서 모르니까 대답을 못했거든요. 대답을 제대로 못했죠. 우물쭈물하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제일 먼저 시킨 게 엔진 분해 조립을 시키시더라고요. 작업복 입고 뭐 장갑 끼고 그냥 분해 다 하고 다시 조립하고 분해 다 하고 조립하고 그리고 나서 파일링 시키고 엔진 점화시키고 점화 안 되면 왜 점화 안 되는지 가르쳐주지도 않으시고 네가 알아서 찾으라고 완전히 맨 땅에 헤딩 시키면서 하드 트레이닝 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실험실 운영도 완전히 이제 회사랑 비슷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현대자동차에 계신 분들 직원들 만나보면은 아 내가 나왔던 실험실의 학생들은 재교육이 필요 없다. 그건 당연하죠. 왜냐면 회사에서 요구되는 그 과정을 그대로 실습을 시키시니까. 현대자동차 3년간 계시면서 본인이 학교에서 느꼈던 그 괴리감을 갭을 충분히 이해하신다는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는 그 갭을 줄이려고 최소한 줄이려고 센서를 구입하는 것부터 센서를 장착하고 센서에 나온 결과를 분석하고 이게 잘못된 거지 진짜인지 실제 차량에다 달아갖고 차량 운전하면서 물론 차량 운전하는 거는 위험하지만은 차량을 이제 시험할 수 있는 이제 동력 시험기가 있어요. 거기서 실험을 하고 분석하고 그런 식으로 보고 작성하고 보고하고 다시 이제 피드백하고 해서 회사에서 발령하는 그런 순서들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나왔던 실험실은 1년에 2번 모입니다. 5월달 스승의 날 연말 아니면 연초. 그래갖고 지금 석박사 학생 졸업생이 한 60명 가까이 되는데 60명이 뭐 시간이 되는 학생들은 모여갖고 지금도 교수님이랑 연락을 하고 저도 외국에 있지만 자주 연락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인사차 전화하기도 하고 제가 프로젝트를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연락을 합니다. 아 교수님 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이 뭐 100% 다 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한번 연락을 해보라고. 연락을 해갖고 또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과연 그런 교수님을 일회용으로 그냥 졸업하고 끝 할 거냐 아니면 평생은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계속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지도 교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논문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어떤 교수님들은 논문만 만드시고 SCI 계좌기도 하고 논문 편수에 중요시하고 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요해요. 근데 그게 프로젝트하고 상관이 없으면 산업체와 상관이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공학은 그래요. 제가 보는 공학은 그렇습니다. 사이언스는 괜찮아요. 그건 기초과학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상관없는데 엔지니어링 쪽은 아웃풋이 있어야 돼요. 기업체에 대해서는 특히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기업 정부 프로젝트 없고 펀딩 없고 논문만 양성하는 교수는 저는 사절입니다. 과거 한국은 그랬어요. 한국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시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여러분 올해 아시아 공과대학 순위평가 얼마 전에 나온 거 보였죠? 네?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1위가? 카이스트가 됐어요. 왜 카이스트가 된지 아세요? 홍콩 가기에도 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카이스트의 결과는 5년, 10년 정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서남표 박사가 MIT 그때 기획과 석자 교수였던 서남표 박사가 오실 때 많은 대학 교수들이 반발을 했어요. 카이스트에서. 왜? 논문만 양성하고 실적 없는 교수 다 잘라버렸거든요. 진급 안 시켰거든요. 뭐 예전에는 막 90% 이상 되는 진급률이 막 40%, 50% 툭 떨어지니까 기존의 교수들이 반발을 할 수밖에 없죠. 밥통이 날라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결과를 5년, 물론 결국 물러났지만 신문에서는 그 결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많은 시각이 바뀌었어요. 기업 프로젝트, 옛날에는 논문 편수만 가지고 조교수, 부교수로 승진하고 부교수, 정교수로 승진했지만 이제는 얼마만큼의 펀딩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하나의 지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펀딩을 해갖고 기업체 프로젝트를 하면 논문을 쓸 수가 없어요. 왜? 대외비 상하기 때문에. 기업체의 비밀상이지 않습니까? 보통은 펀딩한 프로젝트는 보통은 3년, 그러니까 과제를 완수하고 3년에서 5년 뒤에 논문을 발표하게 됐어요. 이게 보통 불문율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발표하면 그 기업체 비밀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계약을 합니다. 논문을 당장 발표할 수가 없잖아요. 그 때문에 펀딩을 끌어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대학의 연구비가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연구비가 풍성해지면 학생들이 장학금을 줄 수 있고 그걸로 기자들 살 수도 있고 네?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졸업 후에도 끊임없는 자기개발이 요구되는 시대예요. 저도 지금 계속 공부를 합니다. 네? 뭐 학교 와서 공부한다는 게 아니라 자료 보고 벤치마킹하고 샘플 구입하고 경쟁사 제품 구입해서 분해해보고 경쟁사는 어떻게 개발하고 아 얘네들은 왜 이렇게 개발했지 얘네들은 왜 이런 재료를 썼지 공부를 합니다. 옛날에는 박사과정 졸업하면은 5년이 수명이라고 했어요. 대학이 전공한 게 5년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2년, 3년이에요. 아마 더 여러분이 한 10년 지나면 1년을 줄 거예요. 1년. 제가 회사 입학했을 때, 회사에 입사했을 때 386, 486 썼거든요. 지금 안 쓰더라고요. 지금 586도 안 써요. 그렇죠? 물론 지금 뭐 686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인터넷도 없었어요. 인트라넷은 있었어요. 사내 인트라넷.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핸드폰도 없었어요. 옛날 모토로라 이따만 무전기 들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것도 못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류 가방 이만한 거 들고 다니고 딱 열고 모토로라 딱 책상에 얹어놓으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죠. 근데 그게 불과 20년 전이에요. 1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사회인이 됐을 때 10년 뒤에는 기술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SH입니다. SH. 제가 학생 다닐 때 MIT에서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이 강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MIT는 SA가 필수 과목이라고 했어요. 공대에서. 왜 필수 과목이냐? 엔지니어의 단점이 뭐냐면은 자기 사고 생각하는 거를 글로 표현하는 게 약해. 글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제 지도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엔지니어는 글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 그래프, 도표 딱 하나로 요거 하나로 너의 생각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하셨어요. 도표 하나, 그래프 하나. 그래서 도표 하나, 그래프 하나 그리는 것도 이 사람이 실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는 보통 도표 하나, 그래프 하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글을 씁니다. 왜냐? 그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림 일은 뭐뭐뭐에 대한 결과고 어떻게 했고 결론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야 돼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요. 수필 같은 거. 남들은 이런 얘기를 어떻게 풀었는가. 그걸 많이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설명하자는 내용을 도표,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볼와치. 우리 한국의 속담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얘기했죠. 100번 들어봤자 한 번 보는 게 낫다. 봐야 돼, 가서. 책상에 앉아갖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고 모든 현상은 다 현장에서 일어나죠. 생산 라인, 실험실, 건축공사 바깥에 다 이루어지는데 책상에 앉아서 그 책만 보면 어때? 가서 봐야지. 그래서 현장은 항상 엔지니어들은 기초과학 현장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관찰을 해요. 다 직접 해봐요. 지도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한승아, 네가 나중에 매니저 분명히 매니저 될 텐데 네가 밑에 있는 애들한테 직원한테 일만 시키고 너는 그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이해를 못하면은 네가 성공적인 관리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아주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직접 갑니다. 같이 가서 실험 해보기도 하고 제가 전 과정을 다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은 가서 보기도 하고 같이 들어보기도 하고 같이 만져보기도 하고 페일하면 왜 페일한지 같이 뜯어보기도 하고 눈으로 확인해요. 이게 엔지니어의 말이에요. 그리고 so what, why 이거 항상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대우 있을 때 박사과정 이제 연구원을 뽑는다고 어떤 분이 지원을 하셨어요. 우리 팀장님이 이제 버클리 대학에서 공부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 팀원들 다 모아놓고 박사과정을 졸업했으니까 한번 발표하라고 발표를 하고 근데 이분이 서울에서 유명한 대학을 나오시고 또 미국에서 이름 있는 공대, 아이비리그 동대를 나오셨고 근데 마지막에 저희 팀장님이 딱 듣고 하시더니 딱 마지막에 질문이 뭐냐면 그래서 당신은 이 논문을 왜 작성했고 이 결과가 왜 나오는지 설명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설명을 못합니다. 저도 좀 놀랐어요. 이걸 왜 했냐 이거지. 당신 이걸 왜 했냐. 그걸 한 걸 갖고 우리 회사에서 뭘 할 거냐 이거지. 뭘 할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석사 졸업한 학생들은 사실 좀 그런 세부적인 질문 박사학을 졸업하면 이제 거의 팀장급이기 때문에 준 팀장급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리딩을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질문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더니 팀장님이 욕을 하시더라고. 쌍식을 하는 거죠. 저 XX 저거 같은 대학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그 지도 교수님을 또 아신대요. 나중에 전화해갖고 욕해야겠다고. 저런 XX가 있냐고. 자기가 뭘 공부하는지를 모른다 이거지. 미국까지 가고 몇 년간을 그 공부를 해놓고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제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한테 질문을 던져요. 이걸 내가 왜 하는 거지? 내가 이걸 해갖고 뭘 결과를 얻으려는 거지?
이 결과를 나와서 나중에 뭘 할 거지?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이공계 같은 부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공에서 배운 기초 지식들이 언제 만들어지는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 저기 지금 배우는 과목 중에서 핵심적인 과목이 뭐예요? 물리화. 그럼 거기 기초 지식들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인력학 7법칙, 2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그거 다 언제 만들어졌어요? 20세기 전이죠. 19세기죠. 19세기 컴퓨터 있었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그분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다 그걸 만든 거예요? 다 흑파에다 적고 막 종이 적고 그렇게 했죠. 네? 제 전공 중에 자동제어 오토메이션 강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저기 몸이 안 좋아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주 기억이 나요. 보통 학생들이 우리 때도 그랬지만은 뭐 실험 기자재가 안 좋다, 뭐 왜 학교 투자를 안 하냐. 물론 그걸 회피하려고 말씀하신 건 아닌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게 기자재나 어떤 그게 아니라 이거래요. 여러분 뇌에서 나오는 생각이래요. 우리가 배우는 모든 식들이 특히 이제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면 기계공학의 4대 역학이 동력학, 중력학, 연력학, 유치역학 이게 4대 역학이거든요. 근데 그 식들을 보면은 18세기, 19세기 만든 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식을 아직도 쓰고 있어. 그쵸? 기계만들 다 쓰고 있어요. 물론 더 발전을 시키죠. 지금의 과학적 공학들은 더 발전을 시키는데 그래서 엔지니어는 창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존재. 하나님께서 이미 다 창조하셨어요. 에디슨이 전기 나온 거 만들지만 전기는 자연세계에 있는 거예요 이미. 그쵸? 다만 그거를 포집을 해갖고 우리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발명을 한 거죠. 그쵸? 네? 다 있는 거예요. 세균 같은 거 창조한 게 아니지. 다 있어요. 그럼 그 세균이 싫어하는 백신을 만들어서 우리 몸속에 투입해서 항체가 생기고 하는 거는 우리 몸속에 다 자연적으로 있었던 기능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발견을 하고 백신을 발명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임해 주시면은 아무래도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됐을 거예요. 산업계 기술동형은 제가 지금 한국의 예를 들게요. 60년대는 참 가난했어요. 그래서 경공업이 발전 시작했어요. 경공업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의류, 옷, 신발, 가발, 그다음에 이제 인형, 손으로 만드는 그런 쪽을 했어. 그러다가 중화학공으로 갔어요. 중화학공으로. 그래서 화학공학이 비료가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초 이제 여러 가지 응용, 배 만들고 차 만들고 중공업 쪽으로 넘어갔죠. 근데 제가 대학 들어갈 때는 기계공학, 전자공학이 넘버원이었어요. 화학공학은 사양산업. 그 당시에. 그래서 공대에서도 보면은 전자공학, 자동제어가 저희는 이제 학력고사 시대니까 여러분 요즘은 수능시대라고 하죠. 학력고사 점수 제일 좋은 학생들이 전자공학, 자동제어를 쪽 갔어요. 오토메이션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공학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업공학을 가고, 그 다음에 재료공학, 그 다음에 뭐 화학공학 이런 식으로 순서를 쭉 됐죠. 근데 하루는 제 남동생이 화학공학을 갔네요. 화학공학. 남동생한테 너 왜 화학공학 가냐? 화학공학이 내가 알기로는 사양산업인데? 근데 얘는 화학이 좋아서 화학공학을 간 거예요. 물론 자기는 공학 쪽이 더 좋아서 갔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게 그게 아니죠. 사양산업이. 화학공학에서도 리딩 테크놀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남동생은 전 잘 모르지만 고분자 중합 촉매라는 걸 했어요. 촉매. 캐탈리스트. 그래서 지금 효성그룹에서 근무하는데 하여튼 뭐 쉽게 말하면 장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장판에 필요한 원료, 이 페인트에 필요한 원료, 그걸 만드는 거예요. 핵심 원료를 만드는 그런 걸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공한 거는 요즘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또 다른 세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원을 갔을 때 학생들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면 실험하는 걸 치죠. 손 묻히고 기름 묻히고 손에 때 묻히고 그러니까 맨날 컴퓨터 시뮬레이션.
그런 실험실 1위. 제일 가기 싫은데 소음진동. 네, 소음진동. 근데 제가 직장 생활하고 지금 되니까 소음진동 한 사람이 지금 제일 넘어가거든요. 왜?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자기 차 소음 나는 거 제일 싫어. 자기는 버스, 지하철 타면서 버스, 지하철에서 하는 소음은 절대 불편 안 해도 자기 차에서 나는 소음은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소음 진동하는 엔지니어가 있어요, 없어요? 왜? 학생들이 안 갔으니까 근 20, 30년을. 그러니까 소음 진동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엔지니어가. 엔지니어가 없다고. 지금은 이제 많이 또 학생들이 이쪽이 필요하구나 해서 또 많이 양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인 거예요. 사람이 다 사이클이 있다고. 사이클이요. 지금은 뭐 각광을 받는데 이게 한 10년, 20년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각광을 안 받았지만 10년, 20년 또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이 사이클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켓하고 가버먼트 레귤레이션을 보시면 돼요. 시장이 요구하는 게 뭐냐? 시장이 요구하는 거. 시장이 마켓 디맨드. 그리고 가버먼트 레귤레이션. 어느 지역이나 정부가 주도하는 레귤레이션이 있어요. 자동차 산업은 CO2, 연비 절감. 연료가 줄어들면 배출되는 가스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연비, 예를 들어서 1리터 갖고 10km 가는 차를 지금인데 10년 후에는 1리터 갖고 20km 가는 차를 말하고 있다. 이게 이제 주 관심사는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가버먼트 레귤레이션은 어딜 보면 되냐? 유럽, USA, 차이나 이 세 군데 보시면 왜? 얘가 시장이 제일 크고 한국은 보실 필요 없어요. 한국은 따라가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죠. 유럽, 미국, 중국만 보시면 돼요. 중국은 유럽하고 미국을 따라가요. 근데 시장이 워낙 크니까 16억이라는 인구가 있고, 그렇죠? 이쑤시개 하나 만들어도 16억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젓가락을 만들어도 16억 개가 필요하니까 한국은 시장이 분명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먹고 사는 게 중국 때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을 해요. 중국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이렇게 못 살아요. 어디서 스마트폰을 1000만 개씩 만들고 어디서 그걸. 중국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을 이렇게 옛날 만나면 막 중국 사람 욕해요. 여기 배운 적 없지만은 같이 일 못하겠다 그러지만은 그래도 중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번다는 건 다 인식을 합니다. 중국에 대한 변화를 많이 좀 관심 가지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 홍콩만 바라보지 말고 글로벌 빅포인트가 필요하고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어디냐? 제품 전시회나 학회를 많이 가보세요. 가보시면은 요즘 뭐가 트렌드가 있고 거기 있는 분들 만나서 그만 신분들은 뭐가 나올 거 아니야. 물론 그 사람들이 정답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업기술에 대한 주요 동향은 아까 말씀드린 환경, 배출물, 에너지 절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시스템 효율 향상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건 기계공학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공학도 마찬가지고, 전자공학도 마찬가지고, 또 화학공학도 마찬가지고, 화학, 물리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삶의 질, 그리고 오퍼레이션 프레스라는 건 예를 들면 유선을 같은 게 무선을 한다는 거예요. 2번 동작하는 거 한 번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많이 가요. 특히 농업, 먹고 사는 거 아직도 중요하죠. 슈퍼 옥수수, 슈퍼 감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공학, 이건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의공학 같은 경우는 이제 팔이 없는 분들 위해서 팔을 이제 의족. 이 부분이 굉장히 지도 교수님이 이걸 하시려고 해요. 엔진 전공하신 분인데 이게 향후에 큰 각광을 받을 거다. 팔다리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안에 심장 같은 거, 위, 내장 이런 게 다 이제 대체죠.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과거에는 이게 왜냐하면 의공학 같은 게 기계공학 되는 게 아니고 재료가 중요해요. 재료. 물리도 또 중요해요. 화학, 환경 이게 다 중요해요. 의학, 의사들도 중요하고 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레이 컬러, 블랙, 화이트가 아니라 섞여버렸어요. 그레이 컬러. 그레이 컬러. 나 혼자 잘해서 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있는 회사도 보면은 제로 하시는 분들 들어가고 정자, 평투가 있죠. 그 다음에 기계, 화학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머리를 맞대고 같이 제품을 개발해요. 그래서 그레이 컬러, 융합기술 시대라고 융합기술 시대.
예를 들면 자동차는 기계 제품이 아니다. 왜? 전자제품이 70%입니다. 자동차 아시면. 전기 전자제품이 70%예요. 그러면 기계 제품이냐 전자제품이냐를 판단하는 게 50% 기준입니다. 자동차는 70%예요. 막 굴러가니까 이게 기계로 보이죠? 아니, 우리는 자동차 공학하는 사람들은 기계로 안 봐요. 전기 전자제품을 봅니다. 자동차는.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다만 기계가 이제 타이어나 차체가 커서 그렇게 보이지만은 제품 개수의 퍼센테이지로 보면 이미 70% 넘어갔어요. 제품 개수. 약 2만 개 부품 중에 70% 정도가 전기전자 제품이에요. 이미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코스트. 판매 가격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코스트. 이 제품 하나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거는 생존에 관련된 거예요. 생존에. 내가 경쟁사와 이길 수 있냐? 경쟁사 이길 수 못하면 우리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코스트를 인식을 해야 돼요. 현대자동차가 왜 지금 넘버 5가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20, 30년 전만 해도 현대자동차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미국 시장 갔을 때 뭐 옛날에 그 어디입니까? 그 유명한 미국의 그 토크쇼 데이비드. 예. 현대자동차 갖고 아주 치욕적인 욕을 했어요. 물론 욕을 직접 한 건 아니지만은 현대차에 대해서 뭐 저거는 차도 아니다, 뭐 저거는 뭐 완전 비하했어요. 근데 어느 날 10년, 15년 전에 미국 시장에서 우리는 엔진과 트랜스미션에 10년 10만 마일을 보증하 있다. 10년 10만 마일 보증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교체시켜줘야 돼요. 그러면은 만일 분량이 많아지면은 그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현대자동차 내부에서. 미친 짓이다. 회사 말아먹으려고. 정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정몽구 회장이 이제 그거는 워낙 또 훅심이 있으신 분이니까 되게 많이 또 잘해요. 뭐 자기가 혼자 결정을 했겠어요? 그거 아니면 노고예요. 먹든지 말든지 뭐 이거 아니면 우린 죽는다. 왜? 그 당시만 해도 10이 바뀌었으니까. 그럼 10년 10만 마일을 보증하려면은 품질이 따라줘야 되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부품 업체들 다 불러놓고 할 거냐 말 거냐, 죽을래 같이 살래. 그랬어요 진짜. 갔죠. 갔더니 근데 또 경쟁사들이 난리 나는 거죠. 너 미쳤냐? 쟤네 회사 망할 거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도요타 같은 경우는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3년 내에 무너질 것이다. 그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폭스바겐 아우디도.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폭스바겐 아우디 15년 15마일 보증하고 있어요. 왜? 판매 대수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유럽에서. 지금 유럽의 제품들이 더 난리입니다. 옛날에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욕했던 사람들이 15년 15마일 보증하겠다고 지금 더 나서고 있어요. 왜? 생존 게임이거든요. 이것도. 현대자동차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건 벤치마킹입니다. 우리는 우리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 못한다. 다 알고 있는 사람. 폭스바겐 아우디 100년 넘는 역사에 연구원 수도 우리보다 3배, 4배고 도요타 일본 사람 얼마나 지독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 사람들 기술자 보면 정말 존경심이 나와요. 어떨 땐 욕해요. 저러니까 자살하지. 정말 그래요. 저렇게 신경 쓰니까 자살하지. 그런 얘기 나와요.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일본에서 살았던 엔지니어가 그런 얘기를 얼마나 자살률이 높은지 신문지상에 안 나왔을 뿐이지. 도요타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명이 자살하는데 그 업무 강도를 못 이겨. 그 라인을 조립할 때 라인 보면은 그 페인트로 이렇게 발자국 모양이 돼 있어요. 거기 딱딱 맞춰서 조립을 해요. 한 치에 5,000원씩. 그 짓을 하면 되겠어. 그거를 20년, 30년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미치는 사람. 조금만 어긋나면 막 위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일본 자동차, 일본 제품에 대한 품질이 강한 거예요. 한 치에 5,000원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자로서는 존경을 해요. 정말 배울 게 많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기술적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벤치마킹을 합니다. 남들이 개발한 차 사다가 다 뜯어요. 다 뜯어갖고 요거는 왜 은세로 만들었을까? 그것부터 합니다. 이거는 왜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을까?
플라스틱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아시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나는 우리는 A라는 플라스틱을 쓰는데 얘는 왜 B라는 플라스틱을 썼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Why? 왜? 안에 그 인테리어 뜯어갖고 폭스바겐 아우디는 왜 녹색을 칠했을까? 우리는 빨간색 칠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렇죠? 나는 왜 검정색을 쓸까? 쟤네는 흰색 쓸까?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원칙을 그거를 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지금은 그래도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삼성은 어땠어요? 삼성 제가 고등학교 갈 때는 생일 선물로 넘버원이 소니 워크맨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아마 쳐다보지 않아요. 이렇게 탁 쳐. 테이프 칼. 그거 딱 끼고 동네 돌아다니는 모든 애들이 다 부러웠어요. 소니 제품이 넘버원이었어요. 삼성, LG 그때는 LG가 옛날 금융사였죠. LG 삼성 제품은 안 샀어요. 결혼해도 저기 뭐야 혼수품으로 소니 제품 사고 파라솔. 근데 80년대 90년대 이건희 회장이 중역 임원분을 데리고 미국을 갔어요. 가고 가전 판매 시장 일반 가게 갔더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제일 잘 보이는 데는 소니, 파나소닉, 뭐 리제, 독일제 갖다 놓고 삼성은 그거 먼지 쌓인 거. 물어봤어요. 왜 저기 안 찾으니까. 안 찾으니까.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했어요? 이러면 안 돼. 왜?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나온 게 뭐 신경영해갖고 90년도에 모든 임원들을 다 프랑크푸르트로 다 모이게 해갖고 유명한 말씀을 했죠.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놓고 다 바꾸라고. 안 바꾸면 다 죽는다.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시작한 게 벤치마킹. 비디오 아마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면 있으시고 임원들 놓고 저기 어디 히다치 제품인가 딱 냉장고 열고 삼성 냉장고 열고 딱 보더니 야 이거 봐라. 우리는 그 안에 문과 저 안에 있지. 얘네는 여기 문 밖에 있지 않냐. 우리는 안에 우리는 안에 들어보면 보이냐 이거지. 그래서 작게 해놓고. 근데 얘네는 딱 펴지. 문 열자마자 딱 여기 보이게끔 해놓지 않냐 이거지. 왜 이게 이렇게 해? 기본적인 건 기본적인 거. 스티커 그 안내 문구 어디 있는지 주의 어디 있는지. 그래서 그때부터 삼성이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요즘 이제 각광받는 게 3D 프린팅 기술 이런 거는 뭐 잘 아실 거고 재생에너지 기계적인 마찰 어떤 마찰에 의해서 엔진 같은 경우도 실제 효율이 30%밖에 안 돼요. 연료를 100을 넣으면은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30%. 나머지 70%는 뭐냐? 그냥 소모야. 뭐 마찰에 의해서 연료 나가고 열 에너지도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연료 에너지가 연소가 돼갖고 마찰, 손실 에너지, 열 에너지, 뭐 무슨 에너지 다 나가고 실제 재생하는 건 30%가 안 돼요. 요즘은 그 마찰되는 손실되는 70%를 얼마큼 세이빙하느냐 그 재생 리제너레이션 에너지 해갖고 유튜브 찾아치시면 다 나와요. 굉장히 많아요. 이게 기계만 되는 게 아니라 전자도 그렇고요. 환경화학 다 나와 있어요. 스포츠공학은 뭐 이건 말도 골프채. 우리 지도 선생님은 또 미국에서 공부하셔서 미국 가면 다 골프를 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취미삼 와서 그 골프채 회사랑 또 이렇게 용역을 하나 따셔갖고 그 시뮬레이션 해갖고 어떻게 인체공학에 적합한 골프채를 만드냐 또 그것도 하시더라고요. 취미삼 하면. 스포츠용품도 여러분 우습죠? 아니요. 돈 엄청나게 마켓이 굉장히 큽니다. 월드컵 하면 몇 조가 왔다 갔다. 그렇죠? 스포츠 매니저, 유명한 매니저 해갖고 연봉 100억 받는데 10% 마진 뛰면 얼마나 15억. 이게 안 돼, 10억. 이거는 저기 인문계 하시는 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과 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교회에다 헌금도 많이 하고 좀 꿈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경력 개발.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을 하신 분들은 이쪽 분야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 인사 노무 관리, HR 이거는 엔지니어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기술 용어 우리 저기 필립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델파이라고 델파이라고 하면 그 부품 자동차에서는 탑 10에 들어요. 자동차에서 빼고 부품 업체들 중에 매출 규모로 하면 델파이가 탑 10에 들어요. 룩셈부르크 연구소가 있어도 한번 딱 출장을 가봤어요.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 10년간을 엔지니어로 저랑 똑같아요. 엔지니어로 살다가 내가 이제 직장을 만들고 MBA를 했어요. MBA를 하고 첫 직장으로 이 존슨레트에 입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게 뭐냐면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세일즈. 세일즈는 기술 세일즈는 아무나 못합니다. 왜? 기술을 안 해요. 공대나 이해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다 해요. 저도 이걸 내가 박사과정을 안 했으면 박사과정은 그때는 어쩔 수 없었죠.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 만약 내가 그걸 안 했으면 저는 MBA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마케팅, 기획. 마케팅 하는 현대자동차에 제 친구가 몇 명 있는데 지금 촬영 부산대 가끔 연락을 해요. 연락하고 잘 지내냐 하고 하다가 요즘은 왜냐면 제가 이제 자동차 엔진 쪽을 많이 손을 뗐기 때문에 좀 많이 조언 좀 구할 겸해 전화를 합니다. 요즘 뭐하니? 요즘 무슨 뭐 해야지? 그럼 이거 이렇게 하지. 근데 이게 하면 이제 알아들으니까 옛날에 했던 게 있어요. 근데 요즘 얘기하는 게 요즘 마케팅하는 XX 때문에 우리는 열받아 죽겠다고. 왜? 걔네들은 기술도 몰라갖고 맨날 뭐 마케팅이라는 게 뭐 시장개척이잖아. 마케팅. 공사장 가서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 차를 팔아야 되잖아. 그러면 차가 똑같더라도 아프리카에 파는 차하고 유럽에 파는 차하고 중국에 파는 차하고 미국에 파는 차가 틀려요. 왜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케팅 면제가 틀려요. 레귤레이션이 틀립니다. 근데 얘네들은 무조건 차 많이 팔려고 생각하니까 이거 바꿔달라 저거 바꿔달라 제품을 하는데 사양이 뭐 10개 100개니까 10개 막 20개 되니까 집에도 못 가고 맨날 그 짓 하고 있다고 마케팅한 저 엑셀스점은 정말 부끄러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존슨랩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게 안 맞아요. 근데 기술을 알면은 어떻게 갈 거다라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는 이제 단순히 구매 이렇게 뭐 우리 문방구가 여기 문방구 갖고 볼펜 뭐 5달러, 6달러 이거 아니에요.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업체 개발하는 겁니다. 업체를 개발하는 거예요. 업체의 모든 과정을 다 개발하는 거예요. 내가 다 만드는 게 아니고 다 만들어 갖고 와서 조립하잖아요. 네? 우리 회사는 조립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럼 퍼처싱하고 디벨롭먼트로 해야 되는 인식이 있어요. 저도 이걸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안 시켜주더라고요. 딴 일 하라고 해갖고 연구 개발은 잘 알고 있어요. 디자인 디벨롭먼트, 프로타입, 밸리데이션, 테스트 디벨롭먼트. 제가 했던 건 이쪽하고 이쪽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쪽 두 개를 좀 했었고요. 네, 품질 쪽. 그래서 품질 쪽은 이제 뭐 품질이 정확히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품질하고 구매는 좀 연관이 있어요. 품질 보증, 퀄리티 어슈런스는 시장에 나갔을 때 문제됐을 때 필드에서 문제됐을 때 크레임이 걸려오죠. 그걸 잘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10으로 막을 거, 100으로 막을 거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걸 좀 생산 쪽하고 한 직장에서 최소 5년 근무하는 거는 기본적입니다. 여러분 계속 뭐 메뚜기처럼 메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1년 있다 또 뛰어가고 1년 있다 또 뛰어가고 이건 경력이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저도 그런 사람 이력서 받아보면 보지도 않아요. 물론 이유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기업 망했다든지 그렇죠. 기업 망한 건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기업이 갑자기 도전을 해버렸다.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건 이해를 하지만은 최소한 5년은 좀 근무하는 게 경력개발에 유익하고요. MBA는 요즘 많이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바로 학생 때 MBA를 하지 마시고 직장 한 5년 이상 다니시고 10년 정도 되셔서 어느 정도 중간 관리가 됐을 때 MBA를 하는 게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MBA 출신입니다. 예. 나중에 맞습니다. 필수 사항은 아니고요. 도구입니다. 도구예요. 그래서 요즘은 한국 기업도 50대, 60대 이제 기업의 경영자 되시는 분들이 MBA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 그분들 어떤 뭐 타이틀보다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파이낸스나 이런 어카운트 쪽을 잘 모르시니까 자기가 좀 그래도 밑에 사람들이 잘하면 되지 잘 하겠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좀 보고를 할 때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많이 하고 학력 출신 학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중요하지만은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이 뭘 했고 뭘 할 거고 어떤 위치에서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할 거지 이게 먼저 봅니다. 먼저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좀 많이 좀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3년, 5년 주기로 한번 여러분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자기 인생이. 그거는 아까 저기 박 집사님 내용에도 좀 포함이 된 것 같아서 기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한국인의 강점을 살려라. 한국 사람이죠. 이거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2년 전에 혼다 자동차의 사장님이 존슨 일러트를 방문했어요. 일본 사람이죠. 근데 점심시간 같이 했어요. 그 부사장이 같이 오라고 그랬고 그래서 제 분야는 아니지만 같이 참석했어요. 하다가 그 부사장께서 저를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분이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왜 반가워하는지 모르겠지만 반가워하시면서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고 일본말 했죠. 통역하신 일본어를 할 줄 있는 직원이 있어서 왜냐 첫 번째 생존 본능에 근거한 자발적 움직임 및 환경에 대한 적응이 뛰어나다. 자기는 삼성이 왜 그렇게 됐고 현대자동차가 왜 그렇게 된지를 안다. 일본 사람들은 떨어져요. 객관적으로. 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혼다, 도요타나 이런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의 대부분의 부품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일본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이번에 몇 년 전에 쓰나미 한번 붙고 나서 생산량이 다 중단됐죠. 왜? 자동차들은 멀쩡한데 부품 회사들이 다 타격을 받을 거예요. 부품이 공급이 안 돼요. 그 다음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아웃소싱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라는 팀 플레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팀 플레이가 늘 있으면 좋은데 항상 위기가 봉착하면 작동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항상 준비를 하고 팀 플레이는 그래서 항상 개인보다는 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게 그게 있는 거예요. 조슬리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홍콩식이고 영국식 문화가 좀 많아요. 그래갖고 회장님한테도 막 이름을 불러. 아무개 안 불러. 한국 사람은 그 용납이 안 되죠. 우리 회장님한테 김씨 아저씨, 이씨 아저씨 이게 없어요. 정몽 회장이고 정몽 회장님은 붙이시면 정몽구라는 이름을 못 붙이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무개 씨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항상 최영현이라고 정신을 붙여요. 최영현. 이게 한국 사람들이 어떤 그 마인드거든요. 좀 그런 어떤 독특한 게 있기 때문에 그 강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5분 내에 끝나고 5분 정도 질문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직장 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앙은 그레이 컬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뜨겁듯이 차갑듯이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모든 시크릿에 다 담겨 있어요. 제가 보니까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지혜를 많이 찾아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이런 상황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고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직장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를 줍니다. 솔로몬 어떻게 흥했고 망했는지 잘 알죠. 망할 때 물론 여러 부인을 두는 거는 그 당시에는 허용됐으니까 문제는 이방인 친구들을 데려온 그 순간들을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했죠. 그다음부터 완전히 이스라엘은 망하기 시작.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첫 벌금은 하나님한테 헌신하십시오. 이건 제 개인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제 부모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거는 특별한 의미보다는 내가 앞으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제가 이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아깝죠. 사실 굉장히 아까웠어요. 사실 학생 졸업하고 처음 만져본 그만한 돈인데 한 달 드리고 하니까 정말 지하철 비밖에 없더라고. 나와요. 친구들이 그냥 한턱 써야 되지 않겠나. 한턱이 어디서 한턱이. 퇴근하면 도망가고 연락 오면 몸이 안 좋다고 핑계대고 그렇게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는 꼭 해결해야 돼요.
11조 관련된 거는 철저히 지키십시오. 왜?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11조는 하나님 것이라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내가 거기 손대는 거는 도둑질하는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은 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서 술, 금전, 특히 도박, 공금. 저는 공금 행동해갖고 감옥 가더랑 현대경찰 있을 때 몇 번 봤어요. 특히 파이낸스 매니저도 회사 공금 갖고 주식 투자했다가 날려먹고 정말 이게 신문 기사에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회사에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특히 이성교제 주의하시고 언행 주의하고 그 다음에 프로드 로드맨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말인데 빌 게이츠가 얘기한 건데 변화는 찬스를 만든다. 직역하면 된 거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얘기를 드렸어요. 생존에 관련된 겁니다. 그냥 농담 따먹기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변화하지 않으면은 찬스가 안 옵니다. 찬스가 안 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남을 변화시키려면 자기가 많이 참아야 돼요. 제가 중국에 처음 왔을 때 보건했을 때 제가 실수했던 게 뭐냐면은 중국 직원들을 한국 직원 대하듯이 대했어요. 솔직히 말해. 따라와. 야, 난 몇 시간이라고 해도 몇 시간이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래부터 내가 변화시켰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먼저 낮춰야 되겠구나. 그 다음부터 대화를 많이 했어요. 너 고민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실력이 안 되는 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단시간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도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없으면 내가 다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없는 건 아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얘를 잘 케어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면접 볼 때나 여러분 직장 생활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첫인상. 대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첫인상이 중요하고 항상 하나님 인도하심에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신앙에서 성공하면은 그 부분 뒷부분적으로는 뒤따라옵니다. 저도 지금 계속 이걸 만들고 있어요. 제가 10년 전, 15년 전에 만들어놨던 그 메모가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 메모를 놔두면은 막 없어지니까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전공 책의 뒷표면에 여백이 있잖아요. 그걸 다 써놨어요. 예를 들어서 1993년 2월 1일 오늘은 입사를 했다. 예를 들면 입사를 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서 어떻게 할 건지 기도하고 싶다. 짤막하게 뭐 2000년 뭐 2000몇 년 몇월 며칠 오늘 과장 진급했다. 너무 감사하다. 올상 진급했다. 세상에 난 떨어질 줄 알았는데 동남표에서 제가 차장 진급할 때 현대자동차 캐피코로 이직을 하고 2년 뒤였거든요. 보통은 이제 중간에 입사하는 사람들은 진급할 때 그래서 두 자리밖에 없는데 대상자 10명이에요. 그럼 우선순위를 누굴 주고 있어요? 회사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 초창기 명고. 근데 조언자 됐어요. 그때 제가 외국을 갔었는데 실험실 후배가 같이 근무해서 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형 축하해 그래서 차장 진급했어. 정말? 농담 아니지? 농담인 줄 알았어 진짜. 그날 정말 하루가 완전히 너무 띵했어요. 물론 기도를 했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너무 환경이 안 좋으니까. 나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옆에 동료들 보니까 10년 뭐 초창기 멤버들도 한 1000명 있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질투하고 질시하고 주변에서 너는 제가 왜 돼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게 그러니까 좋은 일만 생기면 좋은데 또 시련이 와. 그게 직장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 지혜롭게 극복할 것이냐. 다음은 질문 받겠습니다. 한 5분 지났는데 질문. 방금 486, 586 했듯이 그 지금 시대가 지날수록 시장 변동 같은 것이 심해질 텐데 특히나 요즘은 스위트 플랜트 만들어서 화장품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그 시장 변동이 심해질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 시장 변동 같은 거에 대해 어떻게 3D 프린팅이요? 3D 프린팅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
그 대체적으로 기술의 발전에 의한 시장 연동에 대한 기술은 지금은 거의 속도예요. 지금 속도는 내가 남들보다 먼저 출신할 거는 날 거예요. 근데 항상 앞서 나가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항상 앞서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경쟁사들이 예를 들어서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은 많아요. 나 혼자만 이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회사는 기술은 내가 보기엔 거의 없습니다. 항공기도 보잉사가 있고 에어버스가, 자동차 회사도 탑 10 하면 다 만들 수 있어요.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를 먼저 나가려고 할 때, 기술이 나가려고 할 때 자기가 개발한 기술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면 특허를 내고, 하지만 어떨 때는 특허가 내면은 특허를 또 이용해서 또 좋은 특허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자기가 개발한 기술을 특허를 일부러 안 내요. 안 된다. 숨긴다. 제품,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제품이 나가면은 경쟁사가 그걸 살 수가 있죠. 살 수가 벤치마킹을 합니다. 다 떼어나가고 보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기술을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제조업은 원가스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싸게 만들어서 얼마큼 비싸게 팔 거냐. 그게 원가스 하는 거예요. 삼성이 스마트폰 이익률이 얼마인지 아시죠? 스마트폰. 신문에 한 거는 70%라고 합니다. 저 그거 안 믿습니다. 70% 더 될 거예요. 삼성 스타일 아니에요. 그 친구들, 지금 부장들, 이사 지금 아픈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얘기 안 하죠. 그 친구들 하루에 일주일에 몇 시간씩 근무하는지 아세요? 항상은 초라합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도 없어요. 근데 왜 근무하냐고 물어보면 왜 근무하냐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보너스. 그게 마약이에요.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마약처럼 돼요. 삼성 스마트폰 사업부가 얼마 전에 모 사장님이 스톡 옵션 받은 게 100억이 넘었어요. 그 사업부 총괄하시는 사장님. 연봉이 10억이신데 스톡 옵션 받은 게 100억이 넘었어요.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토요일날 일요일도 근무하고 24시간 근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 직원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평균 직원의 근무 연수가 10년이 안 됩니다. 왜? 먼저 직급되면은 오랄 데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 회사나 가지 마세요. 특히 제조업은 그래도 이 분야에서는 탑5 안에 드는 회사에서 한번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건 제가 강력히 좀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가서 한번 봐야 필요가 있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일을 할까? 예전에 고객사에 있던 현대자동차에 있던 모 차장님께서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그분을 상당히 좋아해요. 인격적으로도 상당히 맞고 또 하나는 엔지니어로서 상당히 배울 점이 많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저는요 도요타 자동차에서 한 일주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요타 자동차에 내 경쟁 파트너한 책상 옆에 앉아서 그냥 일주일간만 쟤는 뭐 하고 있나 그걸 한번 보고 싶다 이거죠. 아 걔네는 정말 제품 잘 만들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 설계 능력이 대단하다는 걸 얘기해요. 벤치마킹을 뜯어봤습니다. 뜯어보고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서 고민해봤어요. 근데 그게 딱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회사에서 한번 경험을 하면은 그게 상당히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교과서나 누가 뭐 지도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이 있어요. 그 집사님은 삶의 밸런스는 어떻게 유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은 되게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은 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과나 그 쪽은 그 막 배울 게 너무 많잖아요. 마음 비우세요. 네? 마음 비우세요. 다 이런 못 거. 배워요. 다 못 배워요. 네? 다 못 배워요. 첫 번째는 저는 마음을 비운 게 50만 하자. 개인적으로 그래요.
50만 원. 나머지 50은 남들 도움을 받자.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느끼는 게 어떨 때는 막히죠. 일이. 내가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걸 누구한테